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는 농막을 시골 농지에 설치해 나가는 법적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를 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말에 가족 단위로 또 아이들과 시골에 농지에 가서 채소도 재배하고 농막을 건축해서 거기서 가족 단위로 놀기도 하고 휴식을 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골에 농막을 설치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농막을 설치에 대하여 일단 간단하게 키포인트를 잡아서 체크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농막의 건축에 관한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7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막은 맹지, 즉 도라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는 맹지 농지에도 건축법상 특별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둘째, 농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최대 규모는 연면적 20조부터 이하 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면 농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로는 6평 이하 됩니다. 셋째, 농막에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 전기, 싱크대,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셋째, 농막은 절대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일상에서 농막주택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섯째, 농막은 건축 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막을 건축하려는 분이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농막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목수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농막의 설계도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도 됩니다.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농막 건축 시에는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농지 전용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막을 농지에 건축하는 것은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농막 뜻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이란 농작업, 농사일을 농작업이라 하는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한다든가, 농자재가 뭐냐면 농사일을 할 때 필요한 비료, 퇴비, 종자, 씨앗, 농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가 뭐냐? 호미, 갱이, 삽, 낫, 더 나아가서는 경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농기계를 보관할 수도 있고요.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는 간편하고 쉽게 처리한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가을에 수확을 했던 고추가 있다. 그 다음에 콩이 있다. 깨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농막 안에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 농사일을 하신 분들이 여름에 덥다 아니면 소낙비가 갑자기 온다 그러면 이 농막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일을 하다가 얘들이랑 같이 주말에 같이 취미활동하면서 농사를 하다가 농막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식사를 맛있게 할 수도 있고 여름이면 또 수박을 사고 가서 또 이렇게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사고 가서 또 같이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절대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막은 규모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도 제한받습니다.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면 농막이라 하지 않습니다. 평수는 6평 이하 되고요. 주거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농막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규정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농막 설계도를 만들어서 건축 신고할 때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이 설계도면은 농막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바로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로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건축사 아닌 일반인도 그림 그리듯이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농막을 건축하려고 하신 분이 직접 바로 설계도를 작성할 수가 있다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처는 어디냐? 그 농지 소지가 날 세종특별자치장, 제주특별자도사, 시장수, 구청장에 신고서를 내면 되고요. 신고할 때는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농지가 본인이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 건축 신고 대상인 농막을 건축할 때 신고하지 않고 농막을 건축하면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이 농막을 건축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서 축조를 한다. 그때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축조 신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전치가 하는 게 3년이 있어가지고요. 3년 지나면 또 연장 신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설 건축물을 하지 마시고 건축을 해서 사용 시 안전하고도 그리고 균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해놓으면 연장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농막을 우리가 건축하고자 신고서를 냈다. 그러면 신고서를 받았던 그 관청에서는 5인의 신고 수리 여부를 또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그 건이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내에 법원에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신고효력은 건축 신고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들어가면 위법 건축이 되고 철거 명령을 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력 및 1년에 이행에 포함해서 반복 부과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다만 농막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요청에 따라 바로 연장을 신청해서 연장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년을 포함해서 착수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 건축주가 말이죠. 7번째,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직접 시공을 해서 건축이 됩니다. 건축물 건설 공사를 할 때는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자가 시공을 허용합니다. 이 농막이라고 하는 것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되니까 당연히 이 범위에 해당하죠. 건축물 연면적 49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어요. 자가 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말씀드렸습니다. 8번째, 농막은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농지인 맹지에도 건축이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뜻을 대지는 건축부상 도로하고 2m상 직접 접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가 적용되어 농막을 건축하는 농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즉 맹지 농지에도 농막의 건축이 건축법상 특별한 예로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번째, 농지의 농막 건축 시에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지의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농지법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합법적인 농지 전용 시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 보전 부담금도 농지의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10번째, 농막 건축 공사를 마치고 농막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시작해야 됩니다. 농막 건축주가 농막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농막을 사용하면 공사료 도서를 첨부하여 그 농지 소지가 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받았던 관청에서 설계도면과 대조한 후 작업하기 건축공사가 완료됐다고 확인되면 농막을 사용하도록 사용승인을 교부해주고요. 사용승인을 교부했던 그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수구청장께서 건축물 대장을 새로 신규로 개설 등록하고 소유자하고 그 사용하게 되는 용도를 기재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용 시설을 교육받으면 이때부터 농막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농막을 사용할 때는 절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상으로 맹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법률 조치 절차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희는 큰 힘이 되겠고 앞으로 좋은 자료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은 박한수가 올려드렸습니다.